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D&D 연구 결과로서 들려드리는 우리 D&D 식사 또는 D&D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들려주고 또는 읽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D&D를 식사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그런 의무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의무사항이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 혈당 리포팅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혈당 리포팅, 즉 혈당 체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제가 데이터를 통계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D&D를 식사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D&D를 찾아오실 때 하루에 한 끼 식사 또는 대부분이 두 끼 식사를 하죠. D&D로. 물론 이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D&D 하루 한 끼 식사만도 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 대다수가 상당히 단계가 높은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D&D 식사를 아침과 저녁에 하시고 또 D&D R을 점심에 하게 되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D&D R을 아침, 점심, 저녁에 또 엑스트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D&D를 식사를 통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모든 통계 자료를 알고 데이터를 몇백일, 500일, 600일, 700일 넘게 분석하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자료들을 저는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D를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췌장 베타세포의 변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병원에서 검진 결과 나타나는 C펩타이드의 그 분비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나 인슐린 분비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당연히 간 기능이죠. AST나 ALT나 감마 GTP라고 하는 이런 간 기능의 변화를 평소에 변화를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의 변화, BUN이랄지 크레아틴이랄지 EGFR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게 되고 또 혈관 기능의 변화,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이랄지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TG의 변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뇨 망막증부터 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다양한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수치 6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당뇨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좋아지고 완치가 되고 결국은 당뇨가 해방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혈당 리포팅을 통해서 30일, 60일, 90일, 150일, 365일, 500일, 730일 이렇게 계속해서 1년, 2년, 3년간의 장기 추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그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D&D는 식사입니다. D&D는 식품이란 말이죠. D&D는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생활 개선이나 또는 정말로 이 식품과 식사로서 우리가 병을 완치할 수 있고 호전시킬 수 있고 그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약보다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혈당 리포팅 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 뭐냐? 1번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날짜지요. 그 날짜 옆에 이제 어느 지역에 누구이고 나이가 몇 살인지 이게 1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D&D를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과연 본인이 받았던 인슐린 주사량이 총 얼마인가, 기전은 얼마였고 초속 주사량은 얼마였고
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당뇨약이 하루에 몇 번을 드셨나? 1회인지 2회인지 또는 상세하게는 몇 밀리그램인지 또 상세하게는 약의 이름까지 다 써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D 식사 전에 D&D를 접하기 전에 평소에 약과 주사로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복혈당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식후 2시간 혈당이 각각 어찌 되는지를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당뇨 환자의 60%는 변비 환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논문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명기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으면 몇 년 됐는지, 약을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이런 부분도 저에게 다 보내주십니다. 또한 고지혈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게 되고, 또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대부분이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이미 심장 스텐트 수술을 2개를 했다, 3개를 했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자기가 몇 가지가 있는지, 대개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합병증이 벌써 4개, 5개, 많게는 10개 이상까지의 합병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죠. 또 하나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2개월 또는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말하는 건데, 당화혈색소가 6점대인지 7점대인지 9점대인지 11점대인지 13인지 15인지 18인지에 대해서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력은 과연 몇 년이나 되었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혈당 리포팅 할 때 저한테 다 보내주시게 됩니다. 매일매일 보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D&D 식사를 아침과 저녁에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D&D를 식사를 했을 때, 자 첫날부터 그러면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D&D를 먹었는데 공복혈당의 변화가 어떻게 되지? 아침 먹고 2시간 후에 변화가 어떻게 되나? 점심 먹고는 어떻게 되나? 저녁 먹고는 과연 혈당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이겠어요? 당뇨 환자는 식사, 식탐, 식사 메뉴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 그 식사 메뉴를 아주 상세하게 저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심지어 반찬까지도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반찬의 나물 종류까지, 소금기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까지 저에게 모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일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그러면 D&DR을 몇 g을 먹게 됐는지, 30g을 먹었는지 40g을 먹었는지, 20g씩 2번 40g을 먹었는지, 어린아이들 10세 미만은 10g에서 15g을 먹었는지, 나중에 또 10g을 더 먹었는지,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저에게 기입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모든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통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D&D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이 당뇨 환자분들이 언급을 하기 싫어한 부분, 바로 간식, 스낵이지요. 대부분이 이 혈당이 느닷없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여지없이 숨겼지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간식으로 뭘 먹었어요? 떡을 2개를 먹었어요? 3개를 먹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속이 뜨끔뜨끔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특히 저기 제주도에 아시지요? 이제 떡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떡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일형 당뇨이면서 과자를 몰래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자나 떡, 라면, 면 종류 안 되지요. 나중에 혈당이 정상기에 접어들면 짜장면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빵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D&D로 관리하고 식사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할 때에는 그건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량 피하고 싶지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운동했어요 라고만 하지, 운동을 내가 몇 분 동안 그냥 걸었는지, 아주 조금 근육량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스쿼트를 했는지,
자전거 타기를 했는지 아니면 등산을 했는지 자세히 이렇게 써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막 마구잡이로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하면 아니 못한 그만 못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면은요 오히려 더 피로물질이 쌓여서 혈당이 팍하니 올라가 버립니다. 300 이상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 운동했는데 혈당이 올라갔다고. 그건 왜 그러느냐? 너무 많이 과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끼니당 1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술은 드시면 안 돼요. 술. 당뇨 있으신 분이 술 드시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당이 좀 좋아지면 몰래 한 잔씩은 하시지요. 예, 한 잔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한 잔이 2잔 되고 석 잔 되고 반병 되고 나중에 한 병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뜨끔뜨끔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술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여성분들 뭐겠어요? 바로 과일이에요. 과일. 혈당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과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접어들면 사과도 드시고 배도 드시고 블루베리도 드시고 자몽도 드시고 딸기도 드시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불안정하고 이제 D&D 식사로서 열심히 당뇨약 빼고 주사약 다 빼고 정상화 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많은 이 경우의 수에서 인슐린 주사들 10년, 20년 맞아온 인슐린 주사를 다 해방되고 당뇨약도 10수년 먹어온 당뇨약도 다 떼고도 혈당이 정상화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추적을 해볼 때 D&D 식사하고 5일 만에, 열흘 만에, 30일 만에, 60일 만에, 90일 만에 모든 주사와 약을 다 떼고 혈당이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추적을 60일, 90일, 120일, 365일, 500일, 730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저는 다 데이터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D&D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의 변화량이 그야말로 저한테 오실 때에는 약과 주사를 먹고 맞으면서도 혈당이요 300에서 400으로 매우 불안정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D&D 식사를 하시고 나서 불과 1, 2주가 안 되어서 바로 140이는 다 바로 그린존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형 당뇨이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어서 당뇨로부터 안전하게 해방되는 날을 보시게 되는 것이고 1형 당뇨이신 분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리고 C펩타이드가 정상이 되어지고 1.1 이상으로 그리고 또 역시 인슐린 분비량이 전혀 외부에서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형 당뇨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죠. 인슐린 펌프야 아주 가볍게 50일, 60일 되면 거의 대개가 띄시잖아요. 다 떼시게 되고 6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형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자가면역 질환 수치, 이 모든 수치들이 점점 수치가 낮아져서 결국은 정상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D&D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당 변화가 이렇게 30일에서 365일, 700일 넘어가게 하다 보면은 도중 제가 3개월 단위로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병원에 나온 검진 결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1형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제 2형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또 그것을 또 열심히 잘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또 10대 여학생의 경우 주사를 다 떼고도 안정적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를 또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 환자들이 혈당 리포팅을 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1번 D&D 복용 전, D&D 식사 전 인슐린량 기저가 7, 초속 4, 즉 아침, 점심, 저녁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 공복은 166, 식사 후에는 아침 식후 268, 점심 식후에는 277, 저녁 식후에는 247. 이게 주사를 맞으면서 나타나는 혈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D&D 복용 예를 들어서 151일차 이 아이는 불과 열흘 만에 5일 만에 주사 다 떼네요. 현재 150일이 넘었어요. 기저 0, 주사 안 맞아요. 초속 000, 그리고 혈당은 90에서 130 이내. 완전히 정상이지요. 그러면 특이사항이 뭐냐? 얘는 변비가 심했음. 이렇게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염소똥을 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m씩 똥 싸기. 제가 방송에서 저번 날 방송했잖아요. 좀 제목이 조금 넘살스럽습니다만은 변비 환자에게 1m씩 똥을 싼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1m예요. 1m.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D&D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50세 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복용 전에 주사를 15에다가 27, 35단위를 맞고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드시게 되었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게 되었다. 그런데 공복혈당이 180이었고 식후혈당이 300이었다. 이런 분이 50일도 안 돼서 주사 다 떼고 고지혈증 약 다 떼고 고혈압 약 다 떼고 혈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정상. 그러면 이분이 운동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죠. 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혈당이 안 잡힐 때는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30분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주사 다 떼가면서 당뇨약도 먹지 않으면서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 되잖아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운동도 1시간씩 금방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의 결과를 제가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또 지금 아이가 9살짜리예요. 불과 열흘 만에 주사 다 뗀 아이예요. 제가 이 아이는 다음 주에 주사 다 떼고 혈당이 안정화된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D&D를 먹으면 D&D를 식사로 하게 되는 모든 분들의 의무사항이 있다는 거. 바로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혈당 리포팅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혈당 리포팅을 저에게 안 보내주신다? 그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혈당 리포팅을 안 보내주면 저는 그분은 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당뇨에서 해방되고 빨리 당뇨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시면 매일매일 저에게 혈당 리포팅을 보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